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길을 가다가 외국인을 만나는 확률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8만 명. 그동안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년 만에 3배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제 더 이상 낯선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 제대로 서보는 것은 아직도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얼마 전 세계 인권 선언을 기념하는 인권 주간도 보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늘어나는 이들 외국인 주민들과 어떻게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연비토나 광주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드레이 고려인마을 지역아동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용빈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남진 전남대학교 동아시아 법센터 책임연구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은 시간인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시청자들한테 조금 낯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서 개인적인 이야기들 좀 나누고 그러면서 개괄적인 외국인 주민 이 개념이라든지 통계들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왼쪽에 있는 우리 연비터라 교수께 먼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콩고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네. 예. 한국에 현재 들어오실 때 정치 난민으로 입국하셨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광주대학교 교수로 지금 초빙돼서 광주에 정착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광주 생활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또 잘 지내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예, 연비 가족만 네. 같이 살고 있어 광주 생활 괜찮았습니다. 네. 예. 몇 명인가요? 애들 5명고요. 예. 우리 아내까지 우리 다 7명이에요. 큰 가족이에요. 아하. 네. 한국에 언제 처음에 오셨어요? 먼저 제가 혼자 왔었어요. 2002년에. 2002년. 네네. 혼자 왔었어요. 네. 6년 후에 가족 왔었어요. 2008년. 네. 예, 먼저 혼자 왔습니다. 네. 처음에 오실 때 신분은 정치 난민. 네, 정치남이네요. 예. 네. 그 정치 난민이란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프로필에 보니까 우리 연비 선생님은 아시아 태평양 난민 인권 네트워크 의장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예. 세계 각국에서 잘 알다시피 요즘 IS 전쟁도 있고 그래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많이 오진 않았어요. 예. 지금까지 아시아 보면 한국에서 망명자들 많이 안 나왔습니다. 네. 이거 한국 아시아 포지션에서 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아시아 쪽 시리아 난민들, 파키스탄, 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예 조금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 망명자들 한국에서 800명 있습니다. 네. 망명자들이요. 최근에 좀 받아들인 편이죠. 네, 그렇죠. 네. 예. 남에 대한 인식은 괜찮다고 보시는가요? 많이 좋아졌죠? 아직은 그렇습니까? 아직 문제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요? 예. 아직 조금 문제 있다 또 난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또 새로운 외국인 주민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안드레이 센터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향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네, 맞습니다. 예, 상당히 먼 지역인 것 같은데 지금 맡고 있는 일이 지금 고려인마을 지역아동센터장 그리고 새날학교의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일단은 어떻게 오게 됐고 또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한국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통역사라는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 우크라이나어로, 영어로 통역을 하면서 출세를 향해서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출세라는 것이 저의 삶의 큰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을 다시 살아보자 하는 낭만적인 생각으로 그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예.
예, 한국 와서 여기서 광주라는 곳에서 이제 새날 학교 그리고 거려인 마을이라는 곳에 그 청소년들에게 또 여러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새날학교는 어떤 것이고 고려인마을 지역 아동센터는 또 어떤 것이에요? 새날 학교라고 하면 올해 11개국에서 오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여러 나라에서 와서 그냥 위탁 교육 학교 그런 이제 그 일반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또 여러 과목을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거려인 마을 지역 아동센터는 방과 후 교실입니다. 근데 그 교실에서 주로 고려인 아이들이 모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시리아 난민 아이들도 한 10명 정도 우리 아동센터로 놀러 와요. 아하. 아까 잠깐 우리 유현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시리아 난민들이 광주도 지금 내려와 있군요. 그렇다면은. 네. 아하, 그렇군요. 어쨌든 이 고려인 마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광주 최초의 집단 어떻게 보면은 이주민 정착지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한 10년 뭐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고려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어떤가요? 예, 특히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사실 뭐 3,000명이라고 하는데 제 예측에 지금 4,000명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4,000명이 넘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정부 자료를 보니까 인구 대비 3% 외국인이 넘는 지역, 거기에 광산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네요. 예. 예, 뭐 또 조금 이따 자세한 이야기 도 나누기로 하죠. 네. 이번에 이용빈 이사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타이틀이 보니까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 이사장님 계시세요. 이게 어떤 단체고 또 그전에는 뭐 또 다른 이름이었다고 하는데. 네. 예. 이주민도 광주 공동체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소중하게 아끼고 지켜줌으로써 광주 공동체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 광주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는 11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칭을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로 바꾸면서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도 저희 사업에 포함시키게 되었죠. 아, 예. 애초에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는 30여 명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가 진료와 후원을 전담하고요. 10여 개의 시민단체, 선교사단체, 또 광주시와 광산구가 협력해서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매주 일요일 날 참여를 하고 있고요. 20개 국가 이주민 80여 명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여 년 동안 인도주의를 실천해 오고 있던 셈입니다. 과거에 의료 중심으로 하다 이제는 인권까지 포함하는 조금 더 활동 영역이 넓어진 셈인가요? 그렇죠. 예. 또 그만큼 지금 계속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민들이 일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올해 10월 달에 광주시와 광산구의 도움을 받아서 우산동에 있는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새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환경에서 보건소라고 하는 공공의료 영역과 함께 이주민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연배 선생님은 난민으로 시작을 하셨었고, 다 이제, 또 우리, 안드레 선생님은 이주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이용빈 이사님이 주로 돌보시는 부분들은 이주민들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네. 여러 부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주민 뭐 이렇게 이야기 될 것 같은데 김단일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10년 만에 한 3배 정도 광주 전남이 늘었다 했는데 뭐 해마다 한 수천 명씩 늘어나는 셈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달 15일에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네. 광주시의 외국인 주민 수가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9,131명이었습니다. 예, 29,000. 예, 예. 한 3만 명 되네요. 네. 이 숫자는 2013년도에 22,000여 명, 2014년도에 24,000명, 그리고 2015년 1월 기준으로 26,000명, 계속 해년마다 한 2,000여 명씩 예. 증가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한 게 2006년도인데 그때 6,700여 명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29,000명이 되기 때문에 약 4.5배 정도 증가한 수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전남의 경우에 있어서도 2015년 11월 기준으로 5만 864명으로 2006년도에 비해서 4.2배가량 예. 증가했습니다. 4.2 평균적으로 배씩. 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국인 주민 수가 한 3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예. 광주 전남은 4.3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증가 비율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보다도 더 증가 속도가 비율이 빠르네요. 빠른 편이죠. 아하,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정리하면 광주는 3만 시대, 뭐 전남은 5만 시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수치상으로는요. 뭐 자료를 또 봤더니 영암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인구의 12% 정도가 외국인 이주민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상당히 높은 특히 지역도 있던데. 전남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결혼 이주 여성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는 그 농촌에 예, 산업 취업하는 연수생, 예. 근로자들이 많은 실제입니다.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역시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 목적으로 뭐 산업연수생 이런 신분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렇게 가족, 우리 안드레 선생님처럼 가족을 형성하는 이런 경우도 꽤 많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25% 정도. 광주남 상황은 어떤가요? 예, 광주시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445명이고요. 예. 결혼 이민자는 5,065명. 그리고 그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5,000명 정도. 네. 그리고 유학생이 3,400명.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가 1,690명의 순서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전남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 여성, 그리고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그러한 예. 순서입니다. 예. 뭐 퍼센티지나 비율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긴 하는가 보군요. 예, 예. 일단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각자의 배경이라든지 또 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들었고, 또 광주 전남의 외국인 이주민, 이국인 주민이라고 통칭을 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이분들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인 기본 현황, 이걸 조금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이 주민들, 이분들이 통칭한 이분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이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안드레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모든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은 가장 큰 어려움, 현재 이주민들이 처한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사실 제가 뭐 많은 이주민들의 인생을 잘 모르고 있지만 네. 매일마다 만나고 있는 고려인이나 세터민들 보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미래예요. 아하.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생존할 수 있을 정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불안한 것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크게 꿈꿀 수 없고, 네. 그리고 그 큰 미래를 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기력함의 분위기였다고 할까요? 그래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 특히 청소년, 미래 세대가 더 큰 불안을 갖고 있는 게 참 문제다, 이렇게 지금 네. 보시는 것 같고요. 우리 연비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운 어려움이다? 예, 이거 광주만 말고 네. 한국 다 네. 외국인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오면 한국 문화 조금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 할 때 한국 사람들 높임말 예. 많이 써요, 한국 사람들. 네, 높임말. 근데 외국인들 우리 처음에 오면 이거 한국 높임말 우리 몰라요. 네. 길에서 네.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길에서 길에서 어느 모르는 나라 사람 사람, 예. 몇 살, 네. 왜 한국 왔어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월급 얼마,
자기 나라 좋아, 한국 좋아. 언제 다시 가요? 네. 이런 거 질문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처음에 오면 이거 이상해요. 예. 왜냐하면 어느 나라 사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다 외국인들만 하면 이 질문 나와요. 근데 몇 살? 우리 진짜 이상해. 콩고에서 킬에서 물은 사람이 이렇게 몇 살 물어보면 이거 스파이 같아요. 스파이예요. 스파이 같아요. 왜 내 나이 알고 싶어요? 왜요? 오케이. 근데 한국 사람들 설명 안 나와. 네. 우리 높인 말 때문에 나이 꼭 알아야 돼. 나이 알아야 되고. 설명 안 나와. 예. 근데 두 번째 문제, 예. 이거 세계 사람들 피부 문제, 아. 아직 한국에서 문제 많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쪽 사람들 오면 여기 정말 가슴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길에서 사람들 계속 들어. 네. 계단 타면 엘리베이터 타면 사람들 계속 들어. 네. 근데 우리는 괜찮은데 외국인 보면 이 친구 아마 아시아 쪽에서 왔어요. 이 친구는 유럽 쪽에서 왔어요. 예. 근데 한국은 이렇게 피부 까만색 사람들 정말 매일매일 문제예요. 예. 문제가 어려움이 예, 있어요. 예, 네. 예. 그런 어떤 편견. 네네. 네. 편견, 선입견 이런 거에 문제 힘들다 하는 네. 거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질문들을 해가면서 또 존댓말 등등을 요구하는 그런 그 문화에 적응이 힘들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 이용빈 선생님은 어떻게 현장에서 보시면서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지 않습니까? 네. 이주민들은 사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죠. 예. 무엇보다 언어 소통에 장애가 있어서 의료 정보라든지 의료 체계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요. 또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 밖에도 체류 신분이 불안하고 또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정신장애를 앓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심각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될 정도로 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문화적, 경제적 그런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의 건강과 그 결국 가정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지키는 게 힘든 가장 어려운 것이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리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이쪽 분야 전문가이신데. 예. 연비토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회가 여전히 그 피부색에 기반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서양인들이 그러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정말 한국 사람들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정작 우리 자신들도 그 북반부 지구의 북반부 쪽에서 온 출신자들과 남반부에 오신 분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종차별금지법 네. 제정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 말씀이 좀 특이하게 들리네요. 한국에서 인종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야 될 상황,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연비 선생님도 그랬고, 어쨌든 그런 그 원치 않은 인간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떤 그런 차별들, 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뭐 다른 분들도 경제적인 문제, 문화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광주가 지향하는 게 뭐 민주, 인권, 평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도시라고 이제 주창을 해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만 민선 6기의 시정 목표이기도 하고요. 광주. 그런데 광주 이주민들의 인권 뭐 이미 간단히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가하시는지 우리 현장에서 많이 보셨던 우리 이 이사장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접하고 있는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습적인 폭언, 네. 폭행, 또 여성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 등이 예. 간혹 발견되고 있고요. 이주 노동자의 불안한 그런 체류 신분을 악용해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주거나 장시간 노동 착취를 한다든지 네.
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 예를 들자면 지난해 순천에서 20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인해서 기숙사에 갇히고 또 식량이 떨어진 채 방치돼서 광주 시민단체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 화순의 모 업체에서는 작업 중에 무릎 골절이 생겼는데 9일 동안이나 방치됐다가 치료를 받음으로써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휴식 시간마저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고강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또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이 이어지면서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경우라 할 수도 있겠고 또 과거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법적 여러 가지 처벌도 강해지면서 분명히 죽은 것은 같은데 아직도 완전 근절은 안 되고 있다. 뭐 그렇게 그렇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예. 혹시 이 부분의 인권에 대해서 지금 현 주소를 좀 이야기해 봅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국인으로서 인권의 문제 현장에서 분명히 변하긴 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덧붙이실 분이 있으시면 덧붙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혹시 덧붙이실 분이 있으십니까? 광주시의 경우에 지금 6대 핵심 지표의 하나로서 이주민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광주시도 이주민 분야의 인권의 침해 사례 그리고 차별 사례가 많다는 것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제 방법들이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광주시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특히 다문화 가정 위주의 이 정책들은 예. 조금 균형적인 다문화 인권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그런 뭐 덧붙이시려고요? 네. 연 비서님? 예, 한국 역사 보면 내 생각은 광주 한국 인권 심장이에요. 예, 광주가 한국의 인권 심장이다. 네. 이 시내 사람들, 외국인들, 한국 사람들 같이 이렇게 우리 다문화 사회, 예, 다문화 사회 만들면 예. 모든 사람 인권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모든 사람 인권 있어요. 이 시내가 한국 시내 말고 외국인 시내 말고 우리 다 모든 사람 같이 잘 살아야 돼. 네. 근데 이렇게 낙서, 차별, 예, 이거 인권 심장 아닙니다. 광주가 네네. 그래서는 인권의 심장이라 아닙니다. 말할 수 없다. 예. 사람들 다 권리 있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 예, 이렇게 좋아요. 예. 네. 차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신 것 같고요. 혹시 뭐 인권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없으시면은 인권 침해가 있다는 것은 뭐 이미 외국인으로 오신 분이시나 또 현장을 많이 보신 우리 이 이사장님이나 다 이제 인정을 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들이 그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역시 법적으로나 이런 데 좀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구제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부분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는 좀 잘 마련되어 있는지 이게 또 좀 궁금해요. 어떤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김 박사님 네.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이주민들이 주로 인권 법률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현재 각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단체들. 예, 그러한 단체 이외에 이제 공적인 기관으로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그리고 시의 인권옴부즈맨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주민 당사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상담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에 그 소송 대리인 선임이라든가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난관에 부딪힙니다. 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구조 대상이 제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판단할 때는 승소 가능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법률 구조 요건의 판단 요소로 하는데 특히 난민 신청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의 난민 인용률이 3.8% 정도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승소 가능성에 있어서는 어렵다는 판단이죠. 행정소송까지 이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고 네.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이고 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전남대 리걸 클리닉 센터라고 법전원에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공익기금으로 해서 공익인권 법률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책정이 돼 있어서 몇 건을 그러한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소송 대리인 선임에 도움을 주었는데 네. 예산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시라든가 국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원 대상도 제약이 되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고 예. 또 예산도 역시 한계가 있고 예. 등에서 물론 이제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더라도 또 그렇게 제한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뭐 안드레 선생님은 이런 지원 제도,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이런 부분들 어떻게 현장에서 보시면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뭐 법률 상담 하나 더 생겼다. 그리고 구제 기관 하나 더 생겼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저는 정말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담한다 한들 벌써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학교 가서 상처를 받았고 예. 그 상처를 어떻게 무슨 돈으로 어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예. 그리고 뭐 구제 기관을 더 뭐 10개 세워놨다.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예. 근데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법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네.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만약에 뭐 교육법이나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수 없는 규칙들 굉장히 시스템화 잘 돼 있고 잘 돼 있는데 인권보다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네. 인권보다 교육이 더 중요하고 인권보다 점수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권이라는 것은 벌써 뭐 2등, 3등, 4등, 10등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라 해결할 문제는 만약에 우리 학교의 점수, 우리 방의 수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에 생기진 않더라고. 예. 문제 생기면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일회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좀 해보고 있고 점검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시스템보다 인권 자체에 더 가치를 두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네. 뭐 이게 더 필요하다. 이게 더 최고의 가치다는 것을 뭐 공히 서로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사후 지원보다는 오히려 예방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덧붙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법 문제 제가 법 문제. 아까 제가 아시아 태평양 난민 인권 네트워크 의장거든요. 예, 아시아 의장이신데. 예, 그 난민 문제, 망명자들 문제. 예, 난민 한국에서, 망명자. 이 사람들 법 세 가지 있습니다. 네. UN 난민법, 제네바 컨벤션 프로토콜 2까지 있어. 예. 한국에 1992년에 사인했습니다. 네. 이 법 2까지. 예, 예. 그다음에 2013년 한국 난민법 나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법 문제 말고 예. 문제는 사람들 생각 문제. 예,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네. 네. 왜냐하면 난민 인정자들 예. 법 따라서 이거 투표 안 돼. 남은 거
괜찮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난민 인정자들 생활 어려워요. 예. 왜냐면 어디 가면 주민센터 가면 거기 법 안 따라요. 피부만 따라요. 거기 가면 여기 외국인들 안 됩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 법은 돼. 계속 법으로는 우리 되는데. 매일매일 법무부랑 주민센터 아니면 어디 사무실 계속 전화로 싸워. 네. 법무부 전화하면 돼. 예. 어디 가면 안 돼. 예. 하루 동안 오케이 가슴 아파 집에 가요. 예. 예, 생각 그 사람들 법 잘 따르면 네. 괜찮았습니다. 예.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아니면 말씀이시네요. 아니요. 그렇죠. 법 문제, 난민 문제, 법 문제 말고 예, 특히 사람들 마인드셋 예. 문제. 예. 마음가짐이 예. 예, 의식의 문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예. 방금 이제 특히나 그게 지금 난민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미등록 이주민이라 할 수 있고, 네. 과거에는 뭐 좀 다른 좀 인권 침해적인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등록이 되지 않은 미주민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인권 침해가 많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설령 받는다 해도 근본적인 아까 안드레 선생님은 이제 문제에 있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또 그런 지원을 설령 받는다고 해도 언어 이 부분부터 지금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드레 선생님은 뭐 한국어를 워낙 유창하니 잘하시니까 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주민들한테 이렇게 그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또 통역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의 그 지원들은 좀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셨을 때 우리 안드레 선생님. 고려인 간의 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이 고려인 분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잘 도와주고 있어요. 예,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 말씀인가요? 예. 예. 그리고 고려인 마을 종합 지원 센터라는 그런 곳이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뭐 통역 서비스나 서로 연결해 주는 어떤 서비스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역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인 사회에서는. 고려인 사회에서는. 네. 다른 지역은 정확히 잘 모르시는 거고. 네. 예. 우리 김 박사님은 이쪽 부분 조금 알고 계시는가요? 예. 일단 통역의 문제에는 뭐 구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든가 이주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이라든가 산재 사고가 네. 발생했을 때 또 그러한 친구들에 대해서 통역이 바로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통역에 있어서는 그 출신국 공동체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한 그 자조 모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 좀 나서서 통역도 하고 그에 예. 맞는 구제 방법들도 함께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게 뭐 자기들의 사정을 더 잘 아니까 세심하게 예. 좀 하는 측면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미비한가요? 어떤가요? 지금 기관들의 이런 통역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떤가요? 좀 아시는가요, 혹시? 네. 이주민 인권 문제의 해답이 언어에 있다고 할 정도로 네. 언어 소통 문제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저는 사실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주민 환자와 의사소통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대개는 통역봉사자가 함께 오거나 또는 한국어를 잘 아는 동료가 함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학 용어를 그쪽 나라 말로 번역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각 나라 말들을 통번역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양성하는 것이 그분들의 인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또 우리 공동체 내에도 그 해당 언어에 관심이 많은 청장년층 지식인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의 일자리라든지 또는 자기 성취의 기회를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자체적으로 해결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전문성 있는 어떤 대안들도 마련돼야 됐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말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 아까 우리 김 박사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다문화 가정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주민 지원 정책이 좀 한계가 있다. 우리 연비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난민 이야기를 조금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다른 차원하고 다르다.
사실 이주민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 세터민, 유학생, 난민 등등 여러 또 동포 등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 이렇게 현실이 다 다른데 그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들이 좀 마련돼야 될 텐데 실제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요. 우리 연비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가요? 아까 그 통역 문제, 네, 통역 문제. 노동자들 약간 괜찮아요. 노동자들은 좀 문제, 나은 편이다. 예, 없어요. 난민들, 망명자들 예. 꼭 통역 있어야 돼요. 예. 이 사람들 처음에 오면 한국말 몰라, 예. 한국법 몰라, 예. 한국 시스템 몰라, 난민, UN 난민 시스템 몰라요. 예. 법 따라서 이 망명자들 인터뷰로 가면 법무부에서 인터뷰 망명 언어로 해야 돼. 예, 인터뷰를 예. 예, 면담을 하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와요. 세 개 다 와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영어 몰랐어요. 네. 프랑스 말만. 예. 법무부 선생님 프랑스 말 몰라요. 네. 인터뷰 가면 번역 없어요. 예. 거기 바로 전화 어디 가까운 대학 거기 프랑스 알아 친구 없어? 있어요. 빨리 한 명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 오면 확인하면 프랑스 말 몰라. 물어보면 프랑스 말 얼마 동안 배웠어요. 아니 예. 제가 파리에서 한 달만 살았어요. 근데 파리에서 한 달만 살아서 번역 어떻게 해요? 예. 번역 없으면 망명 난민 인정 못 받아요. 네. 법무부 선생님들 힘들어요. 법원에 또 가면 거기 한국말 몰라. 오케이 패스. 패스 인정 안 나와. 예. 그러면서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예, 예. 인용되지 않는 문제. 네. 예. 예. 그러나 이게 통역이라고 이제 하실 때 물론 뭐 영어 아니면 그래도 조금 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국제적인 언어들. 언어들은 뭐 통역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예. 이렇게 그 사소한 언어들 이렇게 예. 찾기가 힘든 통역사 할 때는 사실 한국어와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좋은 일자리 벌써 더 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를 이 시청에서나 아니면 어디 학교에서나 그 뭐 동사무소에서나 고용하려면 보통 노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예.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리고 그런 통역사를 기르기도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통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큰 시스템이 필요하달까요? 좀 큰 프로그램, 통역사 기르기, 통역사를 좀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특히 뭐 이렇게 이렇게 자주 쓰지 않은 언어, 예. 뭐 힌두 뭐라든지 러시아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거래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공동체에서 서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려고 하니까 서로 도와주긴 하지만 어떤 그 분위기 나냐면 우리는 서로에 도와주긴 하지만 나라에서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아끼고 하니까 물론 서로에게 돈역을 더 해주고 도와주긴 하지만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다. 예. 자치에서 우리가 고려인 종합아동센터 세우고 뭐 병원도 가지고 뭐 주립 입국 관리소도 가지고 하는데 나라에서는 그냥 쳐다보고 있다. 예. 근데 쳐다보고 있는 나라를 보면 과연 이 쳐다보고 있는 나라가 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제 이 분위기가 좀 예.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청에서나 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나 그렇게 언어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고려인의 주로 좀 한정된 이야기고 또 그런 이야기를 좀 주로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셨는데 주요 국가 아닌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물론 이제 정부가 또는 국가나 지자체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난민들이나 고려인이나 또는 여러 외국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 본인들의 유형에 맞는 정책이 지원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걸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또 좀 이들 이주민들이 겪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저희들이 얼른 생각할 때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의료 문제.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아마 의료 보험 우리나라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잘 돼 있다고 이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의료 보험 혜택이 직접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는 당연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겠습니다. 예. 일단 등록 이주민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2014년부터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말씀하신 바처럼 주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즉 산업연수생이나 비전문 취업 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분들은 직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예. 또 그 외의 이주민들은 지역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건설 일용직이나 가사 도우미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전년도 말 세대당 평균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예. 그분들의 수입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지역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처럼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또 사업주가 가입을 시켜주지 않아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사업주가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고요. 그냥 당연조항으로 돼 있어서 그걸 피하는 사업주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더 많은 문제를 지금 다뤄야 될 텐데, 시간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점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도 저희들이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광주시에 나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지원 조례도 있고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역시 말씀하셨던 것은 현장에서는 피부에 닿는 게 조금 아직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당장 꼭 필요한 법, 제도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이 좀 있어야 될까? 이런 제한 성격이랄까요? 아까 인종차별 금지법도 이야기를 그러셨는데 등등 이런 제한 성격을 좀 말씀 한번 해주시고 점차 정리해 보도록 하죠.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우리 김단희 선생님 말씀하실까요?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균형적인 다문화 복지 정책이 펼쳐져야 되고 하는데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지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결국은 다문화 복지 정책에서 혜택을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예.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은 결국 다문화 인권 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 결국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 선별적 그러한 논란이 있을 수 없죠. 예. 보편적 인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현재 광주시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조금 소외되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 인권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예. 특히 미등록 체류자라든가 난민 신청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 있어서도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용 허가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업장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뛰쳐나오면 다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장
사업장에서 나왔을 경우에 쉼터도 필요하고 난민 예. 신청자들도 마찬가지로 쉼터 문제는 계속 되어지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이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러한 예.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주민 인권센터를 좀 만들어서 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많다. 또 복지가 아닌 인권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주민 인권 증진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비 선생님은 가장 필요한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무엇이 필요하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내 생각은 아까 선생님처럼 우리 한국에서 난민법, 유엔법 있어. 그다음에 인종차별법 네. 이거 꼭 필요해요. 인종차별금지법이 꼭 예, 필요하다. 예, 이거 가장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 한국 세계화 있어요. 네. 우리 다 다문화 사회예요. 다문화 사회 외국인 한국 사람들 결혼하면 다문화 사회만 말고 네. 다문화 사회 우리 모든 사람들 한국에서 살면 우리 안에 다문화 사회 있어요. 예. 그다음에 피부색 문제 사람들 생각 조금 바꾸면 좋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것으로는 인종차별금지법을 또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용빈 선생님은 어떤 걸 제안하실 수 있겠을까요? 사실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2014년에 광주시에 제안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이주민 지원 사업을 다양한 단체들이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청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광주 이주민 지원 복합센터 설립안을 제출하고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국회 예산 결정 과정에서 무산이 됐는데요. 이렇게 전문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지원 방안을 좀 수립하고 집행해내는 그런 지원 조직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민 복합지원센터, 이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뭐 쉼터라든지 이거하고 조금 또 다른 차원일 수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 그리고 이주민 인권 증진조례, 뭐 이런 걸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안드레이 선생님은 또 어떤 것을 좀 제안하실 수 있을까요? 저의 그 고려인 친구 중에서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예, 청소년의 꿈이 뭐라고 꿈이, 먼저 물어보면 이 꿈은 소방관이 되고 싶다. 네. 근데 소방관이 되려면 공무원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주민에게 꿈을 꾸게 해달라. 예. 큰 꿈을 꾸게 해달라. 예. 그러니까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려면 일단 공무원 돼야 되는데 공무원 되려면 이 시험 시스템 그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예.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이 공무원 시험. 외국인들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방법을 조금 더 소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주면 그러면 이주민들은 조금 더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면 죽을 수도 있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꿈꿀 수 있는 그때부터 정말 코리안 드림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되는 데는 지금 자격 제한이 많은가요? 예, 공무원이 되려면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어렵습니까? 한국어도 어렵고 또 단계별로 굉장히 사실 거의 외국인에게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예. 자격 자체를 뭐 맞거나 그건 아니지만 국적을 취득하면은 예, 굉장히 단계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예. 뭐 경찰이 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근데 월곡동 같은 데에서 광산구에 러시아어 가능한 경찰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서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상황, 선생님이 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좀 공무원에 대한 그리고 미래 앞길에 대한 그런 발표 어떤 단계들을 조금 더 외국인에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대학 같은데
그 외국의 외교관의 자녀라든지 또는 상사 주재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그런 아이들에게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길들에 있어서 특별한 또 길들이 이렇게 전형 방법이 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외국 이주민들에게도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조금 터줄 수 있는 단계별 특별한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이게 많은 이야기 좀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에서 오늘 토론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또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또 콩고에서까지 와주셔서 함께 좋은 토론하게 돼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며칠 후면 성탄절이죠. 이때면 다른 종단의 지도자들도 하나같이 일제히 사랑과 화합을 전하는 메시지를 내놓곤 합니다. 국정농단으로 시끄러운 요즘 세상을 보며 공생 그리고 공존, 상생을 더욱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서로 이웃에 대한 작은 배려 그리고 소통 또 나눔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조화롭고 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